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하원 의원 650명을 선출하는 총선 투표 출구조사 결과 집권 보수당이 제1당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영국 BBC와 ITV 스카이뉴스의 합동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당은 316석을 얻어 제1당이 되겠지만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해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노동당은 239곳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3,000건 증가한 26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또 고용 동향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000년 5월 이후 최저치인 27만 9,500건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8일에 나올 고용지표도 예상보다 괜찮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모습입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짝퉁 논란과 성장 둔화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알리바바는 지난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한 2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측치였던 27억 7천만 달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날 알리바바는 또 조나단 루 CEO가 오는 10일부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사회 부회장 자리만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장 최고 운영 책임자 즉 COO를 새로운 CEO로 선임했습니다. 견조한 실적에 CEO까지 교체하며 알리바바 주가는 7% 이상 급등했습니다. 황제주 아모레퍼시픽이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주식 가격이 기존의 10분의 1로 줄어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개인 자금이 투입되면 거래량과 매수가 함께 늘어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액면 분할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어제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됐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애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결국 사흘 만에 분위기 반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틀 연속 밀리는 데 따른 저가 매수세도 물론 유입이 됐겠죠. 결국 첫 번째 날에 밀렸던 그 정도 주가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루 전에 밀렸던 조정분 정도는 커버를 하면서 간밤에 반등을 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고용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집계를 하는 그런 지표가 될 텐데요. 실업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 집계가 1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좋았는데 이번 주에도 전주보다 한 3,000건 정도 증가해 26만 5천 건을 나타내긴 했지만 이 정도도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로 볼 때 고용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읽혀진 것이죠.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할 본격적인 4월 고용지표,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가 준비했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0.46% 정도 올랐죠. 17,92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까지 3대 지수 모두 봤을 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이 바로 중간에 있는 나스닥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깜짝 실적을 내놓았거든요. 조금 전에 전해드렸듯이 CEO 교체 얘기까지 함께 나오면서 주가가 7% 급등했었는데요. 알리바바의 지분을 함께 들고 있는 야후까지 같이 급등하면서 나스닥에 상대적으로 힘을 더 실어줬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엔 유럽 증시 마감가 되겠습니다. 영국의 총선 결과가 일단 출구조사 결과 지금 윤곽을 드러내고 있죠. 현재 제1당이자 집권당인 보수당이 그대로 제1당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출구조사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기 전에 이미 주가는 마감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영국은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태로 일단 영국이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지금 총선 결과는 아마 출구조사 결과 그대로 굳혀지지 않을까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제도 다음 주 초에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까지도 아마
아마 결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유럽 증시 못 가게 붙들고 있죠. 이번엔 유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WTI 주가가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연중 최고치 또 연중 최고치 계속 연일 경신하더니만 간밤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잘 나왔잖아요. 달러가 모래간만에 강세로 도니까 바로 유가가 반락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공급 과잉 이슈 역시 유가를 어떤 발목을 붙잡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장 정말 널뛰기 장세였었죠. 코스피는 낙폭을 많이 줄여서 2090선 겨우겨우 되찾았고요. 코스닥은 650까지 갔다가 670선 회복하면서 종가상도 엿새 만에 플러스 마감을 시키긴 했습니다. 문제는 오늘 금요일장인데 오늘 밤에 미국의 4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된다는 것이죠. 전형적인 관망장색의 조폭 반등을 아마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할지가 관건이 될 텐데 2100 되찾을까요? 출발 정치와이드 시작합니다. 먼저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시간부터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특임 교수님이자 한국경제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이신 오정근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의 총선 지금 결과가 완전히 나온 건 아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속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권 보수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 출구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1당은 되는데 과반수를 획득하느냐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망은 1당은 되지만은 과반수 득표가 좀 힘들어서 힘든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 이제 지금 현재 보수당과 연정을 하고 있는 자유민주당이 몰락을 해서 잘못하면은 과반수를 득표를 하고도 굉장히 좀 더 크게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스코틀랜드 독립당이 표를 많이 얻어서 스코틀랜드 독립당이 약간 좌파 성향이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 독립당과 노동당이 연정을 하면은 과반수가 넘어서 노동당이 집권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당이 1당은 되지만은 집권에 실패할 가능성도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당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집권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과반 의석에 실패했기 때문에 연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집권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에 앞서서 시장을 보는 금융 전문가 쪽에서는 현재 집권당이자 지금 제1당이 될 거라고 얘기해 주셨던 보수당 쪽에서 만약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이른바 브렉시트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봤었잖아요. 그러면 시장 측면에서는 보수당이 집권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걸까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영국의 딜레마인데, 현재 보수당이 사실상 경제를 잘 운영해 왔거든요. 현재 세계 경제 중에서 전 세계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 4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은 영란은행 총재를 캐나다 전 총재를 영입할 정도로 아주 혁신적이고 글로벌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면서 경제를 잘 회복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보수당이 약간 국수주의적이라서 이민들이 워낙 EU 내에서는 아무나 이동이 가능하니까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고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EU를 탈퇴한다고 그러는데 EU를 탈퇴하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유럽 전체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탈퇴하면 연이어 탈퇴 가능성이 연이어도 탈퇴하는 그런 나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네. 그래도 실질적으로 브렉시트 할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데 일단 집권을 할 수 있는지부터 끝까지 총선 결과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더라고요. 한 주 전에 이미 15년 내 최저치로 굉장히 안정되는 모습 보였는데 약간 더 늘어나면서 여전히 그런 흐름 유지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일단은 조금은 늘어났지만은 전주에 비해서는 한 3,000명 정도 늘어났지만은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신규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시장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주가도 좀 반등을 하고 달러와도 좀 강세를 좀 다시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지금 이제 5월 8일 날 바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네요. 내일 새벽에 발표될 그 비농업 부문 고용 발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고용시장 개선이 확실히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판별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는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개선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의외로 주간으로 집계를 쭉 보니까 고용시장이 좋아지는 모습. 그러면 3월에는 안 좋았지만 이 월간 단위로 4월달 고용 지표는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교수님 말씀처럼 있는데 뭐 당초 예상치는 한 22만 명 정도 새롭게 일자리를 찾지 않았을까 했었지만 이렇게 주간 단위로 고용 지표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25만 명 정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눈높이가 조금 높아지는 것도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률이 좀 더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연준이 생각하고 하고 있는 그 완전 고용 실업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5.0%에 점점 이제 다가가게 되니까 현재 3월달 실업률은 5.5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4월달 5.4 정도로 생각했는데 고용 사정이 더 좋아지면은 5.35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 한 번 정도, FOMC 한 번 정도 더 앞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예상 외로 또 4월 고용 지표가 더 많이 빠르게 개선된다면은 옐런 의장의 얘기처럼 1분기 부진이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될 텐데요. 뭐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교수님 30만 건 정도 4월달 신규 고용이 깜짝 증가한다고 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6월 달에도 가능한 건지요? 요거는 힘들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9월, 10월, 12월이 금통이었는데요. 네네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렇게 되면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저는 본래 10월 정도 인상하지 않을까 10월이나 12월 생각했는데요. 고용 사정이 이렇게 좋아지면은 9월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월 성장률이 좀 이제 쇼크 수준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작년에도 보면은 1분기가 한파 이런 것 때문에 마이너스 2.1이었다가 4.6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쇼크를 아마 2분기에 작년처럼 회복이 될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4월달 미국 고용이 의외로 많이 빠르게 개선되면 한 9월 정도의 금리 인상에 미국 정부가 나설 수도 있다 전망 들어봤습니다. 최근 들어 어제까지 흐름을 보면 주식과 채권 시장은 글로벌리 별로 좋지 않고 뭐 거품이 빠지네, 뭐 고평가됐네 얘기들도 어제 많았었죠. 한참 그 반사익을 원자재 시장, 뭐 유가를 비롯한 구리, 은 이쪽에서 보고 있었었는데요. 이제 글로벌 자금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바뀌었다기보다는 좀 조정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항상 지금 가장 포인트는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약해지고, 달러화 약세가 되면은 그 투자 자금들이 원자재 시장으로 가면서 원자재 시장이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화가 너무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이제,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왜냐면 달러가 너무 강세가 되면서, 미국 수출이 지금 좋지 않게 나오면서, 미국도 이거 너무 달러가 강세라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됐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옐렌의 발언도 이제 그런 측면도 있어요. 너무 이게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이 버블이 아니냐 하고 얘기한 것도, 달러와 강세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 구두 발언이나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두 발언, 이쪽에 항상 중앙은행 그 수장들은 구두 개입을 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약간 반락을 하면서 원자재 시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유가 같은 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네. 어제 이제 고용지표 같은 게 나오면 다시 약간 좀 또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의 주식이나 주식이 지금 거의 과열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나 이제, 원유도, 이제, 다소 과잉 공급이라는 건 분명하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 아마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큰 장세를 원자재와 주식 간에 보이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계속이 되다가, 미국 금리 인상 시점, 이것이 중요한 이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또 아주 중요한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의 고용이기 때문에 4월달 고용지표 결과가 뭐 달러라든가 금리, 전반적인 주식시장 모두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스 얘기를 해보죠. 앞서 뭐 브렉시트도 잠깐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좀 현금이 고갈되면서 나라 국간이 비고 있는 그리스가 또 국제 채권단과 협상은 잘 하질 못할 망정 자극할 만한 일을 하나 했더라고요. 이미 과거 이전 정부가 채권단하고 합의를 했던 내용이었던 공무원 해고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복구를 시키고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가 참이 아주 그야말로 채권단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리스 수상도 난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채권 협상에서 실패를 하면서 협상 담당 장관을 바꿨거든요. 강경 장관을 바꾸고 이제 강경 장관을 일단 협상 대표에서 빼고 장관을 교체한 건 아니고 비교적 온건파인 차관으로 이제 협상 대표를 꾸려서 채권단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리스가 협상이 이번 5월 11일 날 내일 모레 있는 곧 있는 협상에서 비교적 좀 타결 가능성까지 얘기가 됐거든요. 얘기됐는데 갑자기 또 어제 또 전혀 국내에서는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공약을 걸고 집권을 했기 때문에 전혀 뭐 그와는 반대로 또 심지어 2012년도에 그 규제 개혁 으로 해고된 공무원들 다시 재고용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민영화시켰던 방송국도 복원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규제 개혁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5월 11일 날 처음에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이 굉장히 다시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당장 IMF에서 갚아야 될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디폴트 위기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지금 그 수상 치프라스 입장에서도 국내의 그런 강경파들의 대한 문제와 채권단에 대한 문제 중에서 굉장한 그 갈등 속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그리스 문제가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쉽지 않은 게 그리스 내부에서도 강경한 라인, 강경파, 온건파의 어떤 그 온도차라든가 여러 가지 움직임의 차이가 있고 또 채권단 내에서도 최근에 IMF가 다른 유로존 채권단을 향해서 그리스 빚을 좀 탕감해줘라라고 하면서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뜩이나 그리스 국제 채권단 사이가 갈등이 부합이 안 되는데 내부적으로 서로 각각 싸우고 있으니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 문제를 이번에 우리 공무원 연금을 보면 압니다. 네. 그리스가 공무원 연금이 그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리스는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을 얼마나 줬냐면은 마지막 5년 가장 월급이 많을 때 마지막 5년의 평균의 95% 정도를 지급해줬어요. 연금을. 그러니까 이게 뭐 연금 받는 금액이 그리스를 도와주는 독일 퇴직 공무원보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재정의 파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서 결국은 공무원을 줄여야 한다 하고 연금을 줄여야 한다 했는데 이번에 공무원을 다시 재채용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공무원 연금이 전혀 이번에 계획이 안 된 것처럼 한 번 줬던 걸 다시 계획하기가 왜냐하면 계획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치프라스는 내가 집권하면 계획을 안 해도 된다 얘기했는데 그래 그렇게 해서 집권을 했으니까 우리도 재채용해달라 이래서 재채용이 됐는데 막상 국가는 아무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고 당장 월급도 못 주게 돼요. 못 줄 정도고 병원이다 약국도 다 올스톱이고 학교도 지금 뭐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트로이카로부터 조금씩 돈을 받아서 연명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72억 유로를 받기로 돼 있는데 이 72억 유로를 받지 못하면은 곧 그냥 한 달 내에 디폴트가 날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에 대해서 그리스가 이 정도까지 갔는데도 지금 연금을 받던 공무원들은 한사코 거리에 나와서 시위로 반대를 한단 말인데 이거를 그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한마디로 인기영합주의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치프라스도 굉장히 진퇴양난이고 제가 보기엔 이건 결국은 디폴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막판에 배란 끝에서 치프라스가
채권단과 협상을 할 타결을 그럴 가능성도 뭐 있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네, 뭐 핵심 자산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민영화 의지도 좀 보이고 해서 그리스도 이제 좀 태도를 바꾸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다시 거꾸로 가는 그리스. 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또 그냥 보내야 될 것 같네요. 중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일단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4,500선 돌파하면서 우와 5,000포인트 가는 걸까 하는 것도 잠시 지금 5월 달 4,200이 깨진 상태에서 4,000선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 분석들이 있는데 오늘 또 무역 수지도 발표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상해종합지수가 작년 말에 한 2,400에서 거의 2배가 이상 올랐거든요. 두 배 정도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다가 좀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실제로 실물 경기는 중국 성장률이 이번에 1사분기에 7.0으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면서 실물은 따라가지 못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란 것이 이제 뭐 성강통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리고 경기 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올랐는데 이번에 이제 무역 수지가 결과적으로 중국이 지난 3월 달에도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났는데 이번 4월 달 지표도 아마 중국이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 적자폭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그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오히려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오고 중국 경기 실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하락하는데 그나마 한 가지 희망은 그러면 중국 인민은행이 또 돈을 좀 더 풀 것이냐.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연이어서 지금 2월 15일 날 지급 준비를 인하하고 3월 1일 날 지급 기준금리 인하하고 또 4월 20일 날 지급 준비를 인하하고 뭐 연이어 지금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부양 조치가 나올 것이냐. 벌써 이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예대율 규제라고 그래서 예금에 대한 대출의 비율을 75%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 완화한다. 아예 없애버린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더 푸는 이제 금리는 너무 낮췄기 때문에 예대율 규제를 없애서 돈을 푼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 속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국만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도 사실 뭐 경기도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 주가도 드디어 밀리고 있는데 중국보다 오히려 5월 딱 들어서기가 무섭게 아주 거칠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끝에 코스피도 낙폭을 많이 줄였고 코스닥은 오래간만에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 향후 이대로 조정이 끝나고 이제는 막 반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전망 끝으로 들어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에 우리도 주가가 이제 좀 오르면서 뭐 2200 선을 돌파해서 이제 우리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이 이제 외국인 투자에 의한 유동성 장세가 큰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은 언제나 환차 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작년 한 10월 17일 날 코스피가 1900선 할 때부터 들어온 걸 계산하면 지금까지 약 한 7조 5천억 정도 들어왔고 4월 달에만 해도 4조 정도 넘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원화 가치가 고평가되면서 바로 며칠 전에 원 100엔 환율이 900원 선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 한국은행이 이런 환율을 두고는 안 되니까 원화 가치를 절하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기대하는 시장에서의 그 두려움이 대두가 되면서 바로 원 100엔 환율 900원 깨진 그 뒷날부터 외국인들이 돈이 약간 빠지고 지금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주가 상승률과 원화 절상률 하면 약 13% 정도의 평가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가도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이익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한 2달 한 5, 6개월 사이에 평가 이익을 13%는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한국은행이 환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냐의 큰 변수입니다. 만약에 한국은행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원화 가치를 절하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확실해지면은 외국인들은 당연히 더 돈을 빼나가고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지금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미뤄보면은 그렇게 외환시장에 대해서
원화 가치를 절하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조금 확실하게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 주가가 지금 이게 등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한은의 금리 인하, 추가 부양 의지가 확실하게 사인이라도 좀 나와야 이게 환율 측면에서라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서 시장이 반등을 할 건데 환율 당국의 어떤 확실한 환율 어떤 부양을 위한 의지가 표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했네요. 특별히 미국의 오늘 고용지표, 오늘 밤 나오는 지표가 큰 그림에서 많은 것들을 바꿀 것 같다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특임 교수이자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이신 오정근 교수님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전일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전장까지가 저가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시가에서부터 한 30분까지가 저가를 형성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후장부터는 괜찮을 것이라는 얘기 드렸었는데요. 오후장 외국인의 매수세가 급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코스닥은 상승 반전을 했고 코스피도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정확한 예측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결국은 신문에서 다 나옵니다. 그쯤 되면 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왜 빠졌느냐에 대한 명확한 빠집니다. 그냥 빠지지 않죠. 빠지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릅니다. 올라도 그냥 오르지 않습니다. 명확한 이유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신문에서 다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빠졌던 이유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자고요. 신용 대차장고 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게 불을 지핀 사건이 있었죠. 바로 도화선이 된 사건, 백수호 사태였습니다. 그죠? 내추럴 엔터텍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내추럴 엔터텍의 신용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그런 것은 이제 신용으로 산 사람들이 하한가에도 팔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신용이 아닌 물량들, 다른 물량들부터 매도 처리가, 즉 반대 매매 매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추럴 엔터텍 사건이 도화선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대한민국 바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요, 대한민국 기업을 굉장히 못 믿는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었고, 엔저 효과로 인한 분명히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그 부분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시장은 빠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선제 대응 못했죠. 결국은 금융당국이 선제 대응 못했고, 이 늑장 대응이 불러일으킨 사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늘 왜 우리는 뒤늦은 이런 스탠스를 취할까에 대한 부분 또 한 번 조금 반성해보는 그런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다른 채널 보실 필요 없다는 거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짚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올 시점에도 자, 단기적 조정 국면 예상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확대 주간이라는 것도 계속 이 신문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 날도 변동성 확대될 테니까 금요일부터 매수해보자, 이런 얘기 드렸고, 어제 말 바꾸었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목요일 날 오늘 저가를 형성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금일 오후장부터 올린다면 금일 오전장에서 저가 매수를 분할로 시도해보자는 얘기도 정확하게 맞춰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채널 보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랑삼아 좀 얘기 드렸고요. 자, 오늘도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하고 외신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밑으로 내려보니까 UK 보트에 대한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영국의 선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보수당이 이길지 노동당이 이길지 아직은 뭐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박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오늘 제가 발췌용 기사를 좀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fter fresh investment, 그러니까 투자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투자 이후에 자, 차이니즈 드론 업체입니다. 드론 메이커고, 자, 이 회사 이름이 DJI입니다. 이 밸류가, 그러니까 가치가 상승을 했죠. 8빌리언, 그러니까 8빌리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8빌리언 달러입니다. about
약 8빌리언 달러인데 이게 뭐냐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이상 되는 돈입니다. 8조 한 6천억 고정되겠죠, 그죠? 그래서 투자받은 후 기업 가치가 8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드론이에요. 이 DJI가 만들고 있는 드론인데 이 악셀이라는 그 이제 벤처 회사예요. 이 벤처 회사가 만드는 벤처 회사가 여기에다가 DJI 쪽에다가 얼마를 투자했느냐면 약 800억 원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드론이 지금 여기에 대한 기사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 드론 회사, 중국의 드론 회사예요. 자, 이 왕서방이죠. CEO가 왕서방인데 이 왕서방이 이제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지금 매출이 1조에 가까이 이제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 업체는 이렇게 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럼 왜 못 컸던 것일까요? 자, 이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의 성장이 좀 배아픈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주맨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규제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학생들이 자, 창조적 사고보다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직업적 안정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라든가 경찰, 공무원 이쪽으로만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런 창조적인 쪽에서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자꾸 뒤로 밀리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밀리고 이렇게 되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너무 R&D 투자 그리고 이 대학생들의 창조 지식 그리고 창업 쪽에 너무 소홀해하고 있지는 않나. 그들이 안정적인 취업에 대한 부분들만 생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이런 거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찾아왔고요. 자, 무인 항공기입니다. 이 무인 항공기 DJI사가 만든 항공기인데 이게 지금 공중 촬영, 그러니까 항공 촬영도 가능하다 이런 게 되면서 지금 각 이제 언론사들 그리고 영화사들도 이 드론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지금 이런 것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무인 항공기의 초고속 성장을 좀 받아들여야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항공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 요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드론 관련주죠. 우리도 드론 관련주가 있긴 있습니다. 퍼스텍이라는 회사인데 최근에 조정이 좀 들어왔죠. 퍼스텍이라는 회사를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거든요. 항공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 요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국방부에다가 지금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MDS 테크라고, 역시 마통선 테크라고 제가 명칭을 붙인 그 회사가 있죠. 그래서 그 회사하고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DS 테크, 퍼스텍 이런 회사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 드론 시장에 그 무인 항공기 시장, 그 무인차 시장의 어떤 굉장히 초고속 성장을 본다면 이런 회사들 좀 지속적으로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야, 이재용 부회장의 표정이 참 예술입니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얘기해봐라. 이런, 표정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기사를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기사 좀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진핑 기사인데, 요거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1단계만 15조, 유례없는 배팅, 인텔 글로벌 넘어 톱 간다. 자, 이 기사의 핵심은 뭘까요?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가 15조 배팅, JY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 내에 확고한 투자처, 이런 것들을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인텔을 넘어서 글로벌 톱으로 가겠다. 자신의 어떤 기업적 입지에서의 확고한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쪽이냐 하면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쪽이 뭘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이렇게 여기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잘 되는 자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성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도 여기서 공약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도체 쪽은 계속 보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상담을 했는데 SDS 반도체 이거 뭐 팔아야 되냐고 상담을 했었죠. 반도체 아직 업황호조입니다.
STS 반도체, 그 다음에 지금 SK 하이닉스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업황 호조가 계속 이 기조는요, 쉽게 꺾이지 않는 기조예요. 그렇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전 기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하고 좀 닮은 사람이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의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아시아에 이어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1대1로를 풀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야심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AIIB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고 1대1로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확보해야겠다. 왜? AIIB 즉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의 이제 또 다음 차기 계획이 또 발표가 되는 거예요.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활발히 뭔가 경기 부양을 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 유치했잖아요. 그죠? AIIB로. 그리고 경기 부양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중국 증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리고 중국 경기가 이제 점점 살아나고 있다는 조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드디어 이게 SOC 산업 쪽에 유라시아 쪽의 부분들 그리고 1대1로에 대한 신실크로드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이 기사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장기 성장세를 갖추고 조정이 들어왔지만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도 흐름 잘 한번 봐보세요. 중국 관련 기업주들이 어제 전일 장 막판에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영유아 관련주들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어제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도 중국 기업 관련주들은 계속 보셔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의 행보가 가파릅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 재상장한답니다. 액면 분할 효과까지. 자, 액면 분할이 되면요 주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접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요동을 칠 가능성이 좀 높다. 요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를 충분히 개인들도 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액면 분할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업 보유 가치가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발 제가 계속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중국발 수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모레퍼시픽 오늘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라도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매번 똑같이 맞춰드렸던 오늘의 예상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승장 예상입니다. 과도한 언더슈팅에 대한 반발 매수세 유입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빠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코스피 아닙니다. 코스닥 쪽이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코스닥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개장 방송까지 참여하는 바람에 이 신문 읽어준 남자 보충 공개 강의는 시간을 좀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0시 1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ww.sntv.co.kr로 접속하셔서요. 10시 1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샘플러스로 들어오셔서 저 호랑말코 같은 사나이 예병군의 방송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저와 소통의 공간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황 맞춰드렸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제 얘기 좀 듣고 가세요. 신문에 모든 팩트들은 있습니다. 그 사실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이제 30분 후면 국내 시장 열립니다. 시황의 대가한테 국내 시장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 전략 여쭤보는 시간입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때하는 옐런의 주식 고평가 발언 타이밍도 참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었었는데 어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코스피 1일 변동폭이 30포인트, 코스닥은 20포인트. 뭐 종가상 코스피는 그래도 밀렸는데 외국인도 팔더라고요. 코스닥은 말씀해 주셨던 IT 쪽, 특별히 반도체주가 급등하게 됐습니다. 리뷰 먼저 듣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 그래도 다행인 것이 2070 지지선을 그래도 좀 확보를 해줬다라는 그런 부분도 일단은 좀 고무적인 시장의 양상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먼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인 옐런의 어떤 그 시장 고평가 발언 부분 일단 투자 심리를 많이 좀 악화시키는 위축시키는 그런 발언이 되었죠. 우리 시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매수로 일관을 해주었던 외국인 매도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 나타났고요. 물론 이제 큰 물량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매도 전환에 조금은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기관 매도는 지속되었다라는 부분. 여기요.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 특히나 상승을 그동안 많이 해왔던 대형주 중심, 실적보다는 조금은 좀 기대감에 못 미쳤던 그런 상승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틈을 타서 이런 그 코스닥 한동안 좀 눌려왔었었죠. 뭐 게임주들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인터넷 주식들 상승하는 모습들 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일단 지금 뭐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모멘텀 공백기다라고 정의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 공백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실적 시즌까지 지금 경기가 그 투자 심리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경기와 유동성이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적에 대한 공백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모멘텀의 공백기도 같이 오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이런 모멘텀이 살아나려면 결국에는 한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어떤 5월 그 후반부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조심스럽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증권주 조금 좀 하락하는 모습들 좀 나타났었죠. 물론 이제 그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이제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그 희비교차도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좀 커지게 금리가 이제 상승 방향으로 이제 그 방향, 시장 금리의 상승 방향으로 이제 그 방향을 틀게 되면서 어떤 그 증권주의 채권 부분의 악화 소식, 악화 가능성 부분들, 이런 우려감이 대두되면서 증권주 이틀 연속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의 강세 가장 큰 배경, 물론 이제 인터넷 주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주식도 어떤 그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평택공장 첫 삽을 떴다라는 그런 소식, 15.6조 원에 이르는 그런 투자 규모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이미 시장에 알려진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첫 삽을 떴다라는 소식이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라는 거. 거꾸로 좀 해석을 해보면요, 이미 알려진 어떤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모습에 시장이 또 한번 움직여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 내 재료가 없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오늘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분할 재상장,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착시 효과에 우리가 조금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주식 기업 가치라든가 펀더멘털은 동일한데 그냥 액면 분할한 것뿐이다라고 아모레퍼시픽 얘기도 잠깐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대형주 1분기 실적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가운데 문제는 아니라 밖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갑자기 오르는 게 해외발로부터 시작됐고, 이것이 유동성 위축 우려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 때문에 조정이 좀 있었었는데요. 때문에 오늘 밤 미국의 4월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달러가 결정되고 금리가 바뀌게 되고 유가, 상품시장,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시장 변수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신지요? 예, 지금 한 2주 전부터 우리 시청자분도 조금씩 이제 느끼고 계실 텐데, 시장이 이제 그 상승을 계속 이어오다가 그 가장 큰 상승의 배경은 유동성의 힘과 경기 개선,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였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서서히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희석이 되고 어떤 그 거시 변수가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시장은 다시금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채권 금리 일단 그 변동성이 이제 갑자기 나타났고요. 그 전에 시장 내 변동성을 가장 크게 줬던 것이 달러화 약세다, 달러화에 대한 움직임, 특히나 이제 그 엔화와 유로화에 대한 움직임이 시장의 변화를 조금 좀 느끼게 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 결국에는 유동성 지속에 대한 의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내에서도 어떤 그 지수 상승을 계속 상승이 계속 되다가 좀 꺾이게 되면서 변동성을 좀 하방으로 키우게 되는 그런 모습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차후에 오는 5월 이제 그 5월 후반 정도 돼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는 그런 그 새로운 유동성 순환 국면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해놓을 것인지 아니면 이 장세를 조금 좀 틈타서 오히려 그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보다 유동성보다는 조금은 좀 성장 쪽이나 좀 한동안 좀 눌렸던 코스닥에서 눌렸던 업종 내지는 종목에 일시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것이 나을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게 되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본인의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본인의 투자 패턴에 따라서 나는 조금 좀 이쪽 부분에 좀 한동안 눌렸던 뭐 게임주들도 그렇고요. 그런 뭐 엔터테인먼트 주식도 그렇고요. 이런 쪽에 조금 뭐 일시적으로 좀 관심을 갖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뭐 유동성 순환에 다시금 동참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분 같은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의 투자 패턴에 맞춰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것. 저 개인적 같으면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조금 좀 한동안 좀 많이 눌렸던 특히나 코스닥 시장 내에 많이 눌렸던 그 게임주들이나 이런 쪽에 좀 일시적으로 아주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 그러면서 점차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 경기 순환으로 다시금 돌려서 이제 실적에 맞추는 어떤 뭐 화학 업종도 그렇고 조선 업종도 그렇고 금융 업종도 그렇고 다시금 맞춰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다시금 꾸려가겠다라는 그런 생각. 저 같으면 그렇게 좀 꾸려가 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은 유동성의 과도기다라는 그런 평가 좀 많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 실적 시즌이 이제 막 끝났죠. 그 뭐 물론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실적 주가와 매칭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밸류에이션 평가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주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거에 대한 확인을 확실하게 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작업이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포트폴리오의 재편 실적 중심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은 1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하시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경기 개선의 기대감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선의 연장선상에서 좀 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지금 드려보겠습니다. 서두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죠. 금리의 변화 부분이 과연 기업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 너무도 이제 조금 명확하게 나타나겠죠.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어떤 그 시장 내 우려감이 좀 커질 그럴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국제유가 지난밤에는 좀 다시금 하락으로 빠졌습니다. 많은 그래도 일단은 전반적인 추세상으로는 국제유가의 하락은 멈췄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것. 국제유가의 상승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드려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에 싼 주식들 많으니까 이쪽에 반등 노리고 스윙이나 뭐 트레이딩 정도를 하고 코스피 대형주 사서 매매하는 거는 약간 차순위로 미루고 싶다라고 하셨었는데 뭐 대형주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코스닥이 조금 더 빨리 빨리 올라올 가능성을 이제 점치신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어제부로 밑꼬리를 양시장 모두 길게 달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급락은 없는 건지 빠르게 반등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건지 시장 뷰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2070에서 2130 단기적으로 조금 좀 박스권 장세가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2070 확보를 못하고 2070이 깨지게 된다면 2000까지도 2000이 깨질 그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볼 만한 그런 지금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이제 그 금리의 어떤 그 방향성이다라고 불과 이제 뭐 한 2, 3주 전만 해도 환율의 방향성에 다들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춰왔는데 지금은 금리의 방향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5월 첫 주에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죠. 그런 말씀 드렸죠. 이제 시장 서서히 전체적인 거시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 과거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가는 유동성의 가장 큰 환경은 저금리, 저환율, 그다음에 이제 그 저유가였다라면 이제 이런 부분이 서서히 조금씩 이제 그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이동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추는 그런 이제 그 업종 내지는 종목의 어떤 그 선택 그런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요, 전체 큰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경기 순환 사이클 면에서 일단 계속해서 접근하는 것은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경기 민감 대형주 여전히 관심 계속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시황 전망과 전략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한테 전해드렸습니다. 2100 중심으로 한 박스권 전망까지 감사합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두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100은 뭐 확실히 깨졌고 어제 뭐 2060선까지 올라왔다가 2090에 겨우겨우 끝을 냈는데 코스피도 궁금하고요. 코스닥이 엿새 만에 반등까지 해냈습니다. IT 부품주 미리 얘기하셨는데 그쪽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장 뷰 얘기 들어보기 앞서서 어제 공개 방송 시작하셨잖아요.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제 무료 방송 정말 오랜만에 한 상황이었는데, 네. 100분이 좀 넘게 참석을 해주셔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쌓아왔던,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자부심을 좀 느끼고, 책임감도 더욱더 느꼈던, 그런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 종목 상담 위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5월 18일,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스튜디오에 직접 들어가서 라이브로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시장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했던 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코스닥 지수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들어온 지수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주봉상 10주봉선, 그러니까 최대 2070에서 80포인트의 지수대에 대한 지지가 완벽하게 나와줘야 되돌림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좀 하실 겁니다. 거의 무조건적인 되돌림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아랫꼬리 코스피 지수 아랫꼬리가 상당히 좀 길게 나와주었습니다. 자, 차트를 잠시 보시면은 자, 저점이 2068포인트 주봉으로 좀 보시더라도 정확하게 10주봉선을 유지하게 되면서 상당히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아랫꼬리가 앞으로 주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전저점으로 인식이 될 확률은 당분간은 있다라는 점 중요한 포인트지 않나 싶은데, 자, 결국 현재 코스피 지수가 5일선이 이탈된 상황에서 2110포인트 부근까지의 상승은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수가 밀려도 어느 정도 저점 인식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일단 이번 저점을 다지고 상승이 좀 나와주더라도 그 반등이 일단은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 되겠고, 5일선 그리고 5일선과 21선의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들어갈 확률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닥 지수 상승함에 있어서 지수를 이끌었던 섹터, 제약 바이오 쪽으로의 매기가 다시 한번 쏠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접근이 좀 유효한 상황이 되겠는데, 자, 어제 이제 공개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스닥이 반등하기 위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의 반등은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요건 중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차익이 나왔던 종목군들, 그리고 그 눌림목 저점 지지가 완벽하게 나와주는 하락이 깊었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세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섹터 홀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참고를 하셔서 이번 반등 때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어느 정도 차익 내지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이용해서 기술적 트레이딩 관점도 당분간 유지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이제 추천을 드렸던 GHP 코리아가 바닥권을 다지고 4%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죠. 공개 방송에서 좀 추천을 좀 드렸지만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4,000원 정도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국내 1위 안약 저만제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물질들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가 않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들 아주 양호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식 매수 관점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공개방송에서 추천드렸던 KH 바텍이 있었죠. 이런 종목군들 바닥권을 다지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요 몇 거래일째 코스닥 지수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21,450원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면서 어제 3% 이상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들만 나홀로 바닥권에서 매도를 하게 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적인 부분들 오늘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신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KH바텍 홀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24,000원 부분 정도 오늘 정도 또 다시 한번 상승하고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 구간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시장을 보면은 수익이 바로 나오면 챙기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어정쩡하게 홀딩하고 있다가 수익폭을 반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만나뵈니까 몇몇 분들께서는 지난번에 벌었던 수익을 다 까먹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그만큼 현재 개인들을 죽이는 장이고 어떻게든 털려고 지금 결국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절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개인들을 탑승시켜서 함께 부자 되자라는 습성은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금 매매 동향을 좀 보시더라도 거래소는 개인들이 매수에 들어오는 상황이었지만은 어제 변동성에 급등 나왔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6개월 만에 매도세가 나오는 코스닥 같은 경우 6개월 만에 매도세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상 변동성에 있어서 개인들을 못 버티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종목이 못 간다 하더라도 너무 뒤죽지 마시고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잠시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연휴가 좀 길어서 피곤도가 오히려 더 쌓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말에 주식 잊으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트업 팩토리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5일선이 위치한 2110포인트까지 반등이 가능하다 하셨고 코스닥은 이번 반등이 제약 바이오의 반등으로도 역시 이어질 텐데 그런 반동 때 빠져나오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변동성 시장에서 살아남자 하셨는데 우리 이두코 멘토님이 다음 주 월요일 말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밤 10시에 종목 투캅스라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의 의견 들으셨습니다. 일주일마다 집계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적게 나오면서 고용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오늘 밤 미국 노동부의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를 기다리면서 관망하면서 어제 오후장에 보여줬던 흐름을 이어가며 소폭이지만 추가 반등을 이루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그래도 이번 주 종가를 2100 정도에선 끝내줬으면 좋겠네요. 잠시 후 시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